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12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다.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돈을 벌고 남들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으려면 남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을 해야 한다. 고통과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는 없다. 은연장님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제가 이 한 줄 명언을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보다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제 한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더 많은 남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감사 스마일이 오늘 공식적으로 오늘 방송이 삼성 미소부동산에서 아침 방송을 하는 것은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감사 스마일 TV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 스마일 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스님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많은 감스님들이 알게 모르게 저에게 많은 또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작은 선물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해주셔서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것들을 나눠드릴 수 있는 감사 스마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아파트 랩에서 25년 서울 분양단지가 이렇게 쫙 나왔는데 4월 10일 기준으로 레미안 원페릴라만 한 개 단지만 지금 서울에서 분양을 했고요. 지금 어떠한 곳에서도 지금 서울에 분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앞으로 서울에서 물론 분양이 있겠죠. 하지만 분양 가격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지금 신축 분양이 귀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꼭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남, 부천, 남양주에 8,000가구 3기 신도시 분양 본격 개막한다. 4월하고 5월 줄줄이 본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창릉에 본청약 당첨되셨는데 부적격으로 연락이 통보가 왔나 봐요. 그 이유가 봤더니 정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라든지 자격 요건을 다 확인하시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까다롭거든요. 당첨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당첨되고 난 다음에 또 부적격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자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소득도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실업급여까지도 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몰랐는데 어찌됐든 간에 잘 해결되기를 저는 바랄 뿐이지만 감스님들 중에서 당첨돼가지고 물론 뭐 잘 진행되시면 좋겠지만 꼭 이런 일들이 간혹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남 교산이라든지 부천 대장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에 사전청약 당첨되셨거나 또 본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게 조금 미심쩍다라고 하시면 정말 LH에 계속 지휘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한 이후에 청약을 꼭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집값이 올랐다. 박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와 지금 달라진 상황 4가지를 갖다가 한문도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대출이 쉬웠고 서울 집값도 낮았고 수요가 또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라든지 토지 재지정이라든지 부동산 매수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게 위축되어 있는데 장밋빛 환경이 오기 힘든 현실이라고 또 부정적으로 약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다.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탄핵 전까지 아니죠. 조기 대선 전까지 6월 3일 전까지 기약만이라도 하실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난 이 게임을 해봤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3번이나 이거는 뭐 약간 패러디인데 역대 정권 집값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보수와 진보의 진영으로 좀 나뉘어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정권을 잡게 되면 집값이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정부 때만 봐도 그게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는데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정말 집값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과연 이제 이번 6월 3일 날 과연 어떤 분께서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것들도 또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재미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진짜로 이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주택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 다르게 지금 펼쳐지는 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정권에 따라서 집값이 향방이 달라진다는 거는 분명히 드러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권을 갖다 어떻게 펼치느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집값에 영향을 갖다가 끼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역대 대통령과 부동산 가격, 서울과 광역시. 전에는 서울과 광역시가 한꺼번에 지금 올랐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서울도 떨어지고 광역시도 떨어졌다고 판단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똘똘한 한치 때문에라도 서울로 지금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또 외국인들 지방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지방에 거주하는 집을 팔고 서울에다가 내 집 마련을 똘똘한 한 채로 가는 이게 조금 잘못된 저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든지 세금을 규제를 완화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로 이 정책의 변화를 줘야지만 이게 또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 드리는데 과연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과연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흥 호반베리디움 더 퍼스트 5단지 34평이 8억 1,700에 거래가 됐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2022년 이후에 최고가로 지금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보니까 직전 최고가가 역대 최고가가 보니까 10억이었네요. 10억. 그랬는데 직전에 최저가 같은 경우 6억 4천.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8억 1,700에 실거래가 3월 19일 날 13층 B타입으로 중개거래가 됐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원흥 호반 베르디움 5단지 그다음에 6단지 7단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7단지를 갖다 또 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7단지도 물론 좋지만 만약에 내가 자금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시면 5단지 6단지도 지금 8억 초반에 매수 가능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픽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원흥 호반 베리디움 더 퍼스트 5단지 앞으로 이제 5, 6단지 앞으로 해가지고 고양 은평선 도래울역이 지금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고양 은평선 소식도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턴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시 설계가 지금 동시에 지금 진행된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내년에 착공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감사스마일이 어제 오후 1시 정도에 부자 이벤트를 했습니다. 17,000명 감사하게도 이 부족한 방송을 17,000명 정도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보아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 그래서 원앤원북스에서 부동산 마법학교라는 책을 갖다가 이제 출간을 했는데 마법처럼 부를 키우는 건물주의 성공 법칙 이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서 댓글에 2가지 제가 미션을 갖다가 드렸거든요. 2가지 미션을 갖다가 가신 분들께 제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선정해서 제가 댁으로 이 부동산 마법학교 좋은 책을 갖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이제 원흥역 클래시 더 퍼스트에 가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런 좋은 부자 이벤트를 해 나갈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신청해도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나 이 책 읽기 싫어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책 속에 부자가 되는 방법과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책을 갖다가 손에서 떼지 말고 꼭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윤섭님의 부자노트 6월 3일 대선까지 주택시장 흐름은 제가 어제 저희 단톡방에서 드림추루님께서 이 글을 갖다가 공유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빠숑님 포함해가지고 오윤섭님, 니틀백님 커피챗을 갖다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제 감사하게도 또 한 분께서 저희 멤버십 회원에 또 가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제가 이 부동산 가치투자 오윤섭님의 이 책 한 권만 한 3번에서 5번 정도만 읽으면 다른 책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감사스마일 찐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윤섭님 책을 갖다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이 책을 갖다가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사서 읽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내용을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거래량이 최종 집계 결과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 6,400건, 경기는 1,400여 건에 마무리했고, 3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서울에 10,000건 이상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15,000건까지 가능한 추세이다. 그래서 강남 토지가 확대된 3월 24일 이후부터 지금 아파트 시장은 지금 숨고르게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경기도 거래량이라든지 서울 거래량이 2월 수준을 갖다가 유지할 전망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데, 탄핵 심판 가결 이후에 주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오인섭님의 인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권 아파트 시장은 누가 집권하든 간에 지금의 상승 추세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가지고 대선 정국과 집값과는 상관이 없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연의 일치이지만 앞으로 이제 누가 집권하든 간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2, 3년간은 아마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주택자 취득세, 종부세, 중과가 이미 시행 중이고, 또 중과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종부세는 아마 민주당이 오는 7월 중에 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맞춰가지고 종부세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또 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것 때문에 26년에는 또 상향될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재건축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는 법안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 지연 등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4월 총선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 여야 합의로 조합원 분담금을 소폭 완화하는 개정안이 아마 작년 3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지만, 저는 이 정비사업 절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택 공급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향후 3년간은, 주택 공급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비아파트, 오피스라든지,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공급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최근에 지금, 주변을 보다 보니까 삼송이라든지 고양시에도 빌라가 지금 미분양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분양 빌라들을 갖다가 오히려 이것들을 좀 사게끔, 아니면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주택자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좀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저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게 되면 분명히 손을 볼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민주당이 또 집권하게 되면 부동산 증세 우려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또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거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부동산 증세를 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4월 3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전쟁을 갖다가 선포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대외 경제, 또 국내 경제, 증시 포함해가지고 부동산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재 상황을 보면서 아마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강남 3구라든지 뭐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 위에도 뭐 내년 5월 9일날 끝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집값 움직임에 따라서 또 결정될 것이지만 6월에 새 정부가 또 출범해서 집값 상승폭이 커진다고 하면 서울권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가 확대될 거고 또 이어서 26년 5월 이후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듯이 규제 정책은 주택 공급 감소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결국 집값 급등이라는 시장의 역습을 받기 마련이고 다주택자 규제에 집중될수록 똘똘한 아파트를 더욱 선호하면서 초양극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똘똘한 할채를 갖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펴 나가야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새로운 정부에게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제가 바래 봅니다. 네. 그렇다고 또 다주택자분들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최소한 26년 1분기까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면 될 것이지만 분명히 민주당이든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이든 부동산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공약에 전에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그대로 답습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3년 전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그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통령 공약들을 들고 나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오인선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매매시장 성수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는 매수 심리는 점차 살아날 것이고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미국발 장기채 금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장 금리 하락이 올 하반기 내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5월부터 매수 심리 살아나기 전에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렇게까지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 지금 4월에 내 집 마련이든 갈아타기든 그렇게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토호제가 아닌 다음 급지에서 먼저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그리고 과천과 분당 그다음 경기도 F4 포함해가지고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그 다음에 남양주, 다산, 별내 신도시 또 구리 같은 경우는 좋아 보인다. 그래서 거래량이 분명히 늘어날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특별히 감사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에 오인섭님께서 상급지 갈아타기 교체 수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갈아타기라든지 내 집 마련을 일단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에 미리 대출을 받는 게 좋다. 그래서 늦어도 6월 말까지 매매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4월 달에 매매 계약 하시고 잔금을 7월이나 8월 또 9월 정도로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금 토호제 풍선 효과가 서울 성수 신축 구평 3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가 지금 토호제 풍선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지만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 성수동이라든지 마포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강동구까지는 지금 슬금슬금 지금 풍선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서울의 전역으로 이제 확산될지 또 경기도까지 그 확산될지는 아마 6월 3일 넘어서 될지 6월 3일 이전에 5월 달부터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은 5월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새로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또 들고 올 것인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소식을 이야기 드리면 지금 PF 대출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꽉 막힌 이 PF 대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당분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 못 받고 시행사 줄폐업되고 주택 공급 대란이 지금 현실화 우려 지금 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마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을 갖다 짤 때 이런 것들을 아마 포함시켜가지고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지금 분양하는 단지가 없습니다. 이제 5월 달에 지금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지금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5월이 될지, 또 5월에서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신축 분양이 귀하다. 그렇다고 해서 고양시가 또 신축 분양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4월 달에 지금 원당 더샵 포레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금 풍동에 있는
지주택 물건, 지금 일반 분양 조금 나와 있는 100세대밖에 되지도 않는 그런 물건밖에 없다 보니까, 물량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진짜 신축 분양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공공분양을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께 기다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공공분양 또한, 하남을 예를 들면 29년 6월에 지금, A2블럭 지금 입주를 하고요. 부천하고 지금 남양주는 지금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기도 아무리 빨라야 2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앞으로 3년, 4년 후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니야, 나는 조금 더 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번 전반기, 상반기에 조기 대선 일어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좀 서두르실 것을 저는 감사스마일은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감사스마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이 그렇게 뭐 중요하느냐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이 제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 드리면 투자라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그래도 작지만 내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집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여력에서 무리하게만 하지 않고 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라든지 소득의 그런 여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편안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해 나가기를 갖다가 기원 드리면서 4월 12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지금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해 나가고 또 새롭게 가는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제가 이제 스튜디오 사무실을 개소를 했는데 남들이 정말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새로운 기획을 짜고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또 꾸준히 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의견들도 주시면 제가 겸허히 잘 수용해서 앞으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드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